한 라디오에 권영세 의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을 해서 윤 대통령 탄핵이라고 여기가 바나나 공화국인가? 뭐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나나 공화국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말인가? 미국이 유명한 소설가 있죠. 오 헨리, 마지막 잎새. 오 헨리가 썼던 말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는 이른바 착취적 채취 산업을 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나나 농장, 뭐 커피 농장.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싼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든 다음에 그 농산물을 선진국으로 제국주의 국가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나라들. 예를 들면 온두라스, 세네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트디부아르. 그걸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나나 공화국 이렇게 불렀던 건데 이 말이 언제 다시 또 불거지느냐. 트럼프 행정부 때.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그 바나나 공화국들은 대개 독재 국가였던 시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독선적으로 자기 측근 위주의 그런 정치를 펼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것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던 그 나라들의 독재정하고 닮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바나나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근데 권영세 전 장관, 권영세 의원이 이 바나나 공화국을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바나나 공화국이냐? 답답하니까 그 말을 했겠죠. 아무튼 이번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그 지금까지는 뭐 그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오고 갔다는 뭐 문자, 텔레그램, 그다음에 녹취 등등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가 그대로 날것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관위 사람들이 들고 왔는데 김영선이가 나 경선 때부터 애 많이 썼으니까 공천 좀 해주라 했는데 당 안에서 말들이 많네 라고 대통령이 한 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음색 그대로 그게 어제 아침에 했던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자 명태균이가 평생 은혜로 알고 잊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딱 있지 않습니까? 17초 분량입니다.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도움 준 사람들과 감사 통화를 한 것일 뿐이다. 명태균은 허풍쟁이다. 천지창조도 지가 했다고 할 판이다.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으면 이준석이 가만히 있었겠나. 자, 이런 말들이요. 지금 이준석 의원도 이런 말들을 다 지금 메모하고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지금 독이 올라 있어요. 아마 이준석 반응도 곧 나올 겁니다. 뭐라고라? 권 선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요? 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권영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이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전화로 나눴던 그때가 2022년 5월 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대통령 취임식. 따라서 하루 전이었던 2020년 5월 9일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공무원 임용이
확정되어 있는 당선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직자는 아니다. 그 날짜 24시간 전.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헌법학자들, 법조인들 여기에는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인수위원장, 인수부위원장 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가타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반대쪽에 있는 학자들은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지명자도 발표를 하고 장관 지명자도 발표를 하고 그러므로 공직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거나 같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순간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이미 지워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했던 발언들 그것이 정치 중립을 그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태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앞으로. 한 라디오에 권영세 의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을 해서 윤 대통령 탄핵이라고 여기가 바나나 공화국인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나나 공화국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말인가. 미국이 유명한 소설가 있죠. 오 헨리 마지막 잎새 오 헨리가 썼던 말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는 이른바 착취적 채취 산업을 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나나 농장, 커피 농장.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싼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든 다음에 그 농산물을 선진국으로 제국주의 국가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나라들. 예를 들면 온두라스, 세네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트디부아르. 그걸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나나 공화국 이렇게 불렀던 건데 이 말이 언제 다시 또 불거지느냐. 트럼프 행정부 때.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그 바나나 공화국들은 대개 독재 국가였던 시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독선적으로 자기 측근 위주의 그런 정치를 펼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것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던 그 나라들의 독재정하고 닮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바나나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근데 권영세 전 장관, 권영세 의원이 이 바나나 공화국을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바나나 공화국이냐? 답답하니까 그 말을 했겠죠. 아무튼 이번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그 지금까지는 그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오고 갔다는 문자, 텔레그램, 그 다음에 녹취 등등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가 그대로 날것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관위 사람들이 들고 왔는데 김영선이가 나 경선 때부터 애 많이 썼으니까 공천 좀 해주라 했는데 당 안에서 말들이 많네 라고 대통령이 한 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음색 그대로 그게 어제 아침에 했던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자 명태균이가 평생 은혜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딱 있지 않습니까? 17초 분량입니다.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도움 준 사람들과 감사 통화를 한 것일 뿐이다. 명태균은 허풍쟁이다. 천지창조도 지가 했다고 할 판이다.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으면 이준석이 가만히 있었겠나? 자, 이런 말들이요. 지금 이준석 의원도 이런 말들을 다 지금 메모하고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지금 독이 올라 있어요. 아마 이준석 반응도 곧 나올 겁니다. 뭐라고라? 권 선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요? 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권영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이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전화로 나눴던 그때가 2022년 5월 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대통령 취임식. 따라서 하루 전이었던 2020년 5월 9일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공무원 임용이 확정되어 있는 당선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직자는 아니다. 그 날짜 24시간 전.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헌법학자들, 법조인들 여기에는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인수위원장, 인수부위원장 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가타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반대쪽에 있는 학자들은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지명자도 발표를 하고 장관 지명자도 발표를 하고 그러므로 공직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거나 같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순간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이미 지워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했던 발언들 그것이 정치 중립을 그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태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앞으로. 권영세 의원이 탄핵에 관한 질문을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의 사회자가 묻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 초안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녹취가 나왔는데 이게 방아쇠가 되는 것 아니냐. 권 의원님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탄핵에 관한 얘기를 길게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는 걸 보면 진짜 탄핵에 돼서는 안 될 사안들이 탄핵을 해서 일단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각하되고 형편없이 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치가 어디 바나나 공화국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잠적을 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동안 고마웠다.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지금 명태균 씨가 공적 대화고 뭐고 싹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서 어떤 라디오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금 아버지 산소로 가고 있다. 아버지 산소에다가 내가 휴대폰 4개 묻어놨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싹 불질러 버릴 것이다. 공적 대화고 뭐고 죄 지은 것 있으면 내가 감수하고 말 것이다. 아버지 묘에 묻어놓으면 영장이 안 나온다. 검찰이 함부로 묘를 파헤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묘에다가 그 휴대폰을 묻어놨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창원지검의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명태균 씨는 아버지 그 시신을 화장을 해서 뿌렸고, 그래서 아버지 묘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 지금 명 씨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숨긴 증거물을 찾으려고 검찰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을 저희가 이렇게 화제로 삼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는 허풍과 과장인지 여러분께서 밝은 눈으로 살펴서 들으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윤관석 민주당 이 돈봉투 의혹 그 핵심 인물인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형 확정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 차례는 조국이다 그렇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신선 노름 그만하고 촛불 선봉에 서라. 참 그 김남국이라는 사람 캐릭터가 저는 매우 궁금하고 저희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을 본인의 큰 자랑거리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줏대, 본인의 일관된 입장 이런 것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능력을 더 자랑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등 뒤에다가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신선노름 책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문재인의 페이스북을 공격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책 추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심으로 존경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노름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가롭게 신선노름한다. 당원과 국민을 분노케 한다.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근데 어떻게 존경을 해요? 김남국은 자기가 바로 앞문장에서 한 말과 바로 뒷문장에서 한 말이 꽝 부딪힌다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존경한다고 해놓고 그 존경하는 사람이 생각도 없고 눈치도 없다 이렇게 바로 또 욕설을 퍼붓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수사가 들어올 때만 당원들이 함께 나서서 싸워주길 기대하고, 당신은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당원과 국민이 호구인가? 비겁한 일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김남국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여러분 상상도 못하셨죠? 시원하긴 하십니까? 문 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한가롭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절박하게 싸우는 것이다. 민주당 장애 집회가 예정된 이번 주 토요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한다. 하루만 책방문 닫고 서울로 올라와 달라. 문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돈, 뭐 연금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2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자신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올 때만, 그 사이였던 서모 씨, 뭐 특혜 채용, 또 딸한테 준 돈, 뭐 불법 징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올 때만 민주당 당원들을 찾는다.